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벤트 구조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한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벤트 구조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 실습 코드를 이제 구현하면서 이상하게 이벤트 구조에서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벤트 구조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값을 업데이트하는 실습 코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실습을 진행할 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test.vi라고 하는 별도의 vi 파일이 있고 관련된 vi 파일에서는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글로벌 변수에 선언되어 있는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참이되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test.vi가 실행된 상태에서 글로벌 변수 값이 변경이 되면 그때 이 테스트하는 vi 코드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3개의 웨이브폼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웨이브폼 차트, 그 다음에 차트 2, 차트 3 3개가 있겠고 각각에 대해서를 살펴보면은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면은 이제 3개의 화일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화일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웨이브폼 차트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웨이브폼 차트의 값이 변경이 되면 그때 이 웨이브폼 차트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변수 값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 그 값이 웨이브폼 차트의 값 신호라고 하는 값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관련된 값이 입력으로 인가되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이 구조에서 웨이브폼 차트의 값이 변경이 된 이 이벤트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웨이브폼 차트의 값을 다시 웨이브폼 차트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이 아래쪽 병렬 루프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차트 값이 여기 보면 값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웨이브폼 차트 3이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에 값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화일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지 버튼을 이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둘 다 연결시켜줬고 이 가운데 이벤트 구조가 포함된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패널 닫기 물음표 값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정지 버튼을 참으로 해서 결국에는 test.vi도 정지가 되고 테스트하는 main vi도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다시 실행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에러 변화 함수를 이용해서 3개의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3개의 화일 루프가 다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서 글로벌 변수의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쳐 있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이벤트 구조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한 그래프 인디케이터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우선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기타 파일에서 글로벌 변수를 선택하시겠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우선 Ctrl S를 누르겠습니다. 관련된 경로에
자, 글로벌.vi라고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변수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자,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우선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분리형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을 보시면 이제 렛치로 되어 있는데요. 렛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또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test.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test.vi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vi 같은 경우는 자, 구조에서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글로벌 변수의 정지 버튼 값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vi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선택을 해서 정지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는 자,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입력으로는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100ms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데이터를 선택하시겠고, 데이터의 입력으로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난수라고 하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test.vi 코드가 완성이 됐고, 관련된 코드의 프론트 패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글로벌 변수를 더블 클릭 하시겠고요. 자,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글로벌 변수의 값이 100ms 주기로 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는 메인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여기서는 폴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3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복사하시겠고, 또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위쪽 경계로 자,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뭐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서는 색상 정보를 빨간색으로 하고, 자, 여기서는 파란색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 부분을 자, 왼쪽으로 좀 배치를 하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도 일단 왼쪽으로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자, 구조에서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while 루프를 또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 아래쪽에도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루프 같은 경우는 자, 이벤트 구조를 안에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넣어 주시겠고요. 지금은 실행 버튼이 깨졌는데 실행 버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정지 버튼을 선택하시겠고, 위쪽 while 루프하고 아래쪽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벤트 구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이 VI에 대해서 패널 닫기 물음표 값이 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겠고요. 자, 버림 값은 자, 참으로 해주시겠고요. 그래서 VI가 종료가 되더라도 VI가 완전히 종료가 닫히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자, 타임 아웃인 경우는 이제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개의 while 루프가 다 정지가 된 다음에 다시 정지 버튼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에라 병합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에라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테두리 더블 클릭 하시겠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while 루프가 정지가 된 이후에 에라 병합 함수가 수행이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에라 클러스터 상수값을 다음과 같이 해서 자, 연결시켜 주시면 이 에라 병합 함수 같은 경우는 2개의 while 루프가 다 정지가 될 때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도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자,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3개의 while 루프가 정지가 될 때까지는 에라 병합 함수가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조에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에서 정지 버튼의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VI가 정지가 되고 다시 VI가 실행이 될 때 정지 버튼 값이 참이 됨으로 인해서 시작과 동시에 while 루프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해소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선 가장 위의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하겠고요. 이벤트 발생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웨이브폼 차트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자, 발생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고요. 이 값을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해서 자,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면 이건 뭐냐면 이 글로벌 변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마다 웨이브폼 차트에 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이밍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발생 루프에서는 100ms 주기마다 웨이브폼 차트에 대한 이벤트, 값 변경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겠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 구조에서는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웨이브폼 차트 2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폼 차트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값으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일기로 변경하시겠고, 값을 웨이브폼 차트 2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벤트 구조를 운영하는 while 루프에서는 별도의 이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 while 루프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while 루프가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CPU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웨이브폼 차트 값이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값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값이 변경이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여기에 라벨로 값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값이 변경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값을 웨이브폼 차트 3에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된 게 없다 그러면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림 함수를 100ms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같은 경우도 코드가 굳이 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자, 코드 사이즈를 최소화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널 닫기 물음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정지 버튼을 여기서 참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카피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이때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자, 활성화 됐을 때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정지 버튼 값이 참이 되면서 test.vi도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 while loop 3개도 동시에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여기에 한 화면에 글로벌 번스 값도 보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VI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VI를 먼저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테스트 VI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하나 자, 여기도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컨트롤 C 자, 컨트롤 V 붙이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사이즈 살짝 키우겠고요. 자, 여기에도 라벨은 우측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test.vi도 동작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 test.vi를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ms 주기마다 랜덤 데이터가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지금 표시되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메인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100ms 주기로 웨이브폼 차트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웨이브폼 차트 2도 자, 값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웨이브폼 차트 3 같은 경우는 값 변경 함수를 통해서 값이 변경이 된 것을 인지를 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웨이브폼 차트 3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의 웨이브폼 차트가 다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그 어떤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과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벤트 구조 안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버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 구조 안에서 특정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다른 이벤트를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벤트 구조 자체에 그 인큐 버퍼가 있기 때문에 큐 버퍼의 사이즈만큼은 이벤트를 인큐잉을 해놔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지만 큐 버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벤트 구조에서는 간단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쪽으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벤트 구조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 인디케이터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 아래쪽에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값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운영하는 게 더 좋은 코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